요즘 우주 시대지요. 우주 농업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식물을 키우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신 있는 것이 원예 쪽인데요. 원예 쪽에서도 지금 이제 우주 농업을 실제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왜 우리는 우주에서 식물을 길러야 할까요? 사실 보급을 하려면은 막대한 보급 비용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것을 만약에 우주에서 농업을 할 수 있으면 자급자족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보급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명 유지 시스템 차원에서요, 우주선과 거주지가 이산화탄소 또는 유해 화합물, 즉 VOC가 축적되기 쉬운데 그럴 경우에 이제 식물이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간이 이렇게 굉장히 독방이 감옥 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동물을 이렇게 데리고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식물이 하나의 야, 심리적 안정화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세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음, 우리는 지금 사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식물을 키우는 그런 기술이 어, 쭉 오래전부터 만들어져 왔죠.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도 이제 1970년대 초에 목재 비닐하우스 그리고 여기에 연탄을 난방의 재료로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지열 냉난방 시스템이 이제 갖춰져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넓은 면적이 지금 이제 그 이용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요, 또한 실내 조경 역시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실내 조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미 건축물 내부에서 이런 경직된 분위기를 식물이 사람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온도, 습도, 공기질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순한 장식이 아닌 공간의 어떤 기능성도 높이고 어, 동선을 유도하는 건축적 요소로도 활용이 되고 있죠. 자, 이것을 우리는 이제 어, 우주에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주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 산소도 내뿜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산화탄소도 이제 없앨 수 있고. 자, 식물은 결과적으로는 우주의 어떤 허파이자 콩팥으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식물의 어떤 광합성의 어떤 기능이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전환도 시키고요. 증산작용을 해서 물도 정화도 시킬 수 있고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핵심 생명 유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 장치에만 의존하는 것을 벗어나서 조금 자연 생태계를 이용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시스템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실내에서도요, 사실 그 화분을 심게 되면은 바이오 필터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데서 이렇게 세집증후군 같은 게 있으면은 VOC를 이것이 없애주기도 하는데요. 잎이 이것을 대사작용을 하기도 하고 뿌리 근권부에 있는 미생물들이 VOC를 없애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필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사람들은 하루에 21시간 이상을 실내에서 생활을 합니다. 실내 공기는 실외보다 3배 이상 오염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정화시켜 주는데 이 식물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주의 우주선 이것은요,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VOC 농도가 아주 치명적인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죠. 이때 식물을 기반을 한 바이오 필터가, 만약에 이게 기적 필터가 수명이 이게 다했다든지 그런다면은 이것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환경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식물 승무원 이것을 우리 어떤 것을 선발하는 것이 좋겠느냐?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요, 아주 이상적인 우주 식물 승무원은요, 키가 작은 밀 또는 감자, 그리고 상추, 그리고 콩 같은 것이 아주 이상적인 우주작물 후보군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 사람이 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죠. 강하고요. 자, 그리고요. 어, 이 식물의 생리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을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지금 가지고 왔는데, 이러한 기술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방금 이야기한 이런 밀, 감자, 상추, 콩 등을 우주에 심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이 필요하냐? 빛을 우리가 디자인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빛을 식물이 필요한 만큼 이렇게 딱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 가능하면은 식물의 이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어야 하고, 식물의 어떤 병해충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진단할 수 있어야 되죠. 자, 방금 이야기한 식물 병해충 이것도 이제 어, 우주에서 제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이제 만약에 아주 작은 오염이 있게 되면요, 그러면은 그 미국에서 우주에서 이것을 감당하기 쉽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멸균 처리가 아주 잘 되어 있고, 이 통합 해충 관리 이것은요, 어, 이 지구에서와 되는 것처럼 어, 선택이 아니고 필수 생존 전략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거점 조직배양 수준의 어떤 성장을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주 농업에서는요. 자, 그래서 무균 환경을 위해서 우리는 지구에서 하는 수준의 어떤 어, 통합 해충 관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구에서는요, 이렇게 IPM을 화학적 방제, 생물학 방제, 물리적 방제, 경종적 방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방제법을 우리가 제안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제일 처음에는 경종적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항성 있는 품종이나 환경 관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가면 물리적 방제를 제안을 해드립니다. 방충망이나 끈끈이 트랩을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생물학적 방제를 추천을 하죠. 그래서 천적을 이용하게끔 하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너무 어렵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화학적 방제를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런데 우주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어, 조금 어렵고요.
우주 IPM에서는 경종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좋겠죠. 아무래도 화학적 방제는 이게 인간도 같이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기 탐지하고요. 그리고 정밀 제거를 하고 그리고 선별적인 천적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아마도 이 조기 탐지와 정밀 제거가 주로 이용되는 방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래서요, 그 지구에서도 역시 심리적 효과를 가지고 오지요. 사람은 콘크리트 상자 속에서 살기보다는 식물과 함께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저기 서울의 더 현대와 같은 그런 백화점에서는 식물의 공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고 오히려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주에서도 역시 심리적인 지원을 해줄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식물을 키우면서 이 단조로운 일상을 벗어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감각적으로 흙의 질감도 느끼고 입의 촉감도 느끼고 꽃의 색, 향기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서 우주에 있는 단순한 기계음, 무채색 여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살아있는 식물 자체가 지구와 굉장히 강력한 정서적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를 할 수 있겠죠. 향기에 굉장히 우리는 그 많은 효과를 보고 있죠. 그래서 우주에서도요, 그 바질, 로즈마리 이런 그 허브나 또는 장미, 제스민 같은 그런 향기로운 꽃을 재배함으로써요, 어떤 자연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게 되고 그러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고 장기 임무 수행 능력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미래의 우주 온실은요, 그 구조 및 재배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완전 밀폐형이고 이 루프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수경 재배나 분무경 재배 방식이 아마 그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생물 보안에 있어서는요, 그 반입전 종자 또는 자재가 완벽하게 살균이 되어 있거나 그다음에 끈끈이 트랩이나 로봇을 아마 로봇이 주로 이용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그 24시간 병해충을 제어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환경 제어 같은 경우는요. 작물에 맞게 그 LED 광원이라든지 온습도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금권부 미생물을 활용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생물을 활용을 해가지고 대기 정화나 수분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미생물, 우주에 미생물이 간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작물 포트폴리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사람들에게 높은 열량을 제공하기 위해서 작물, 비타민 공급을 위해서 샐러드 이런 것들을 그리고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어, 화해류, 허브 작물류가 재배가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제가 지금 눈에 띄는 것은 미생물이 활용이 된다라는 점이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 이것도 좀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로봇이 굉장히 그 역할을 많이 해줄 것이다라는 것이 이게 이제 역시 눈에 띄네요. 자, 그래서요. 그 이미 우주농업은 굉장히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세 중력 환경에서요. 상추, 양배추, 백일홍 등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재배가 되었고요. 남아있는 과제라면은 그 중력, 좀 더 그 더 야간 중력이 아예 없는 곳에서 이게 이제 그 자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원 순환되는 부분,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완성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완벽한 자동화 이것이 이제 또한 필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중력 부분과 그 다음에 자원 순환 부분, 그 다음에 자동화 부분이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쪽에 어, 이게 좀 더 접근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요, 온실에서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행성에 가가지고 이제 경작을 시작해 보는 것이 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주선에서 이렇게 키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중에는 다른 행성에서 식물을 키우는 그런 것까지 꿈꿔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근데 뜨거운 태양 같은 것은 또 그리고 너무너무 추운 거 이런 것들 모두 다 극복해야 되는데 야, 정말 큰 프로젝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태호였습니다.